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손으로 몸을 짚고 일어나셨나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셨나요?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 잠시라도 망설이셨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조용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혼자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2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국 전역의 8,247명의 어르신들을 해마다 추적 관찰하며 그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수개월간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심각한 관절염에 걸린 어르신들 중 80%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 때마다 매일같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70세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내내 팔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통증은 5년 전 오른쪽 무릎의 작은 통증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양쪽 무릎으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엔 엉덩이로. 그러더니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병뚜껑도 열지 못하고 손자의 손을 잡는 것조차 얼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그는 3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절염입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통증을 위해 이 약을 드세요. 하지만 저는 박 씨에게 다른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제 뭘 드셨나요? 그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밥, 김치, 채소, 국을 좀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단백질은 어디 있나요? 점심에 고등어를 작은 조각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몸무게가 72kg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매일 최소 58g의 단백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20g도 안 되게 먹고 계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팀이 데이터를 봤을 때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존 기계입니다.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근육을 잡아먹을 때 효소를 특정한 단백질 파괴 효소를 혈류로 직접 방출합니다. 이 효소들은 근육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절로 이동합니다. 뼈를 완충하는 연골을 공격합니다. 움직임을 윤활하게 하는 활액을 파괴합니다. 관절이 뼈와 뼈가 마찰하기 시작하고 염증이 그 부위에 넘쳐납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의 기아로 인한 관절염입니다.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30년 전에 배운 방식대로 먹고 있다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지, 어떤 음식이 연골을 재건하는 특정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루 중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절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흔한 아침 식사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자, 세게 쥐어보세요. 이제 손가락 관절을 보세요. 부기가 보이나요? 붉은 기운이 있나요? 이제 손을 빠르게 10번 펴고 오므려 보세요. 뻣뻣함을 느끼셨나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나요? 이것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다음 몇 분 안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젓가락을 쥘 수 없고 셔츠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손줄을 하나 올릴 수 없는 상태로 보내지 않도록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의료기관에서 33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71세이며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서울의 병원들로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비틀려 있었고 통증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밥을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줘야 하는 수치심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러한 경우의 80%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저희 연구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역에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혈액지표, 관절 건강을 해마다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유료계가 관절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의사들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부르던 이 질환은 전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 노인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양결핍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연구에서 심각한 관절염에 걸린 어르신들 중 80%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무게가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48g만 필요합니다. 그건 작은 생선 2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그것보다도 적게 드시고 있습니다. 밥과 채소, 김치 정도 드시면서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절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구성 요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부족함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박해집니다.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효소가 혈류로 방출됩니다. 이 효소들이 관절로 이동하여 뼈를 보호하는 연골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기계의 기름처럼 관절을 윤활하는 소중한 활액이 얇아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의 연구진들은 첨단 영상기술로 우리의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의 연골 퇴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년 이내에 이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15년이 걸릴 관절 손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고 관절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적게 먹으라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노인은 소량만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이 조언이 여러분의 관절을 죽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 몸이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어디를 가든 노인분들이 아침에 작은 죽 한 그릇, 점심에 채소 조금,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휠체어 신세를 자초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파괴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다면,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걷고 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며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관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는 연구 7년 차에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의 혈액 검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체중 1kg당 0.8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박사가 자기잠식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 뇌 기능, 장기 작동을 유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몸이 근육을 분해할 때 효소를 방출합니다.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라는 특정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연골을 공격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바로 그 쿠션이 이 효소들에 의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말 그대로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어서요. 느껴지는 그 연골이 여러분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매일매일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의 관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한 환자들은 맑고 진한 활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환자들은요? 그들의 관절액은 얇고 흐렸으며 염증 표지자로 가득했습니다. 측정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염증 수치는 4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매일 최소 4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그것이 몸이 스스로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 최소량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6g이 들어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파괴를 막으려면 매일 계란 8개 분량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연구한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아마도 30g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일부는 하루에 20g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밥, 김치, 채소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이요. 배는 불렀지만 몸은 기아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휠체어로 이어지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고 화장실 사용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연골이 충분히 분해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추가 뼈를 성장시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것이 골극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관절이 염증으로 부어오릅니다. 아침 경직이 시작됩니다. 결국 통증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박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의 71세 최 씨입니다. 연구 1년 차에 그의 무릎 관절은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10년 차에 하루 25g의 단백질만 섭취한 결과 그의 연골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흰색 쿠션이 있어야 할 곳의 검은 공간이 보이는 엑스레이였습니다. 가시처럼 자라는 골극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기 단계 손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증명했습니다. 환자들이 단백질 섭취를 올바른 수준으로 늘렸을 때 3개월 이내에 염증 표지자가 감소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통증이 줄었습니다.
이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몸은 필요한 원재료를 주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골에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은 류신, 라이신, 프롤린입니다. 이것들이 구성 요소입니다. 채소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나 매우 특정한 식물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적게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관절에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품질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적게가 아닙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 분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세요. 0.8을 곱하세요. 그것이 최소 1일 단백질 그램 수입니다. 내일 아침 그 수치를 채우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관절을 살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민준 박사는 그의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근육 조직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박사가 25년 동안 기록한 연쇄 반응입니다. 단백질이 체중 1kg당 0.8g이라는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아미노산을 추출하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장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심장에 필요합니다. 뇌에 필요합니다. 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근육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재앙이 있습니다. 근육 조직이 분해될 때 깨끗하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혈류로 효소를 방출합니다. 프로테아제라는 특정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은 작은 가위와 같습니다. 자르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관절로 갑니다. 연골을 공격합니다. 활액을 분해합니다. 이것은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뼈가 뼈와 부딪힙니다. 이 박사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4,000명 이상의 노인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매달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매달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는 순간 6주에서 8주 이내에 염증 지표가 폭발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루킨-6 수치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염증의 화학물질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처음 진찰했을 때 그녀는 68세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노화라고요. 이 박사는 그녀의 식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단백질을 30g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체중 60kg에는 최소 48g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18g이 부족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녀에게 연쇄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근육 분해 지표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연골 분해 효소는 정상 수치의 3배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렇게 계속 드시면 2년 안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5년 안에는 양쪽 무릎 다요. 박 여사는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그녀에게 정확한 계획을 주었습니다. 매일 60g의 단백질을 드세요. 3끼에 나누세요.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예외 없이요. 실제 음식으로 60g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컵, 그것은 18g입니다.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1토막, 그것은 22g입니다. 저녁에는 두부 1모와 닭가슴살 반쪽, 그것은 25g입니다. 총 65g입니다. 완벽합니다. 박 여사는 이것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이 박사는 매달 그녀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염증 지표는 4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이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오늘 73세인 그녀는 관절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이것은 몸에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골은 재건할 재료를 갖게 됩니다. 활액이 재생됩니다. 근육 분해가 멈추기 때문에 염증이 멈춥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끼에 60g을 다 드실 수 없습니다. 몸은 한 번에 20에서 25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이것은 혈류에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것이 비상 근육 분해를 멈춥니다. 이것이 효소 방출을 멈춥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구합니다. 이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민준 박사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사람과 휠체어 신세가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한 단백질 요구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숫자를 주에 깊게 들으세요. 매일 체중 1kg당 정확히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입니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이 60kg이면 매일 4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면 56g입니다. 80kg인 경우 64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연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심한 관절염이 발병한 한국 노인의 80%가 이 양의 절반도 안 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절반도요. 그들은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절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48g이나 56g의 단백질을 어떻게 얻나요? 제 접시에 그게 어떻게 보이나요? 이것이 바로 이 박사의 연구가 생명줄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는 문제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큰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60kg의 체중에 하루 48g이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 8개의 달걀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달걀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g의 두부는 약 8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렌틸콩 한 컵은 18g을 제공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조각은 약 20g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끼 식사에 걸쳐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한 노인들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한 끼, 주로 저녁 식사에서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관절 보호 효과가 60% 더 좋았습니다. 우리 몸은 관절 회복을 위해 한 번에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만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그 이상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며 연골 보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50g의 단백질을 먹고 아침과 점심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관절 보호를 낭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건강한 참가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식사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달걀 2개와 작은 생선구이 1조각. 이것은 약 18g입니다. 점심, 콩이 들어간 두부찌개 1그릇. 또 다른 18g입니다. 저녁, 손바닥 크기의 닭고기 또는 생선과 렌틸콩 반컵, 이것으로 20g이 됩니다. 하루 총량 56g, 3끼 식사에 완벽하게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힌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관절 보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골이 스스로 재건되려면 글리신, 프롤린, 라이신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사골국물, 껍질이 있는 닭고기, 통조림 정어리 같은 뼈가 있는 생선, 그리고 콜라겐이 풍부한 고기 부위에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박사의 연구에서 이러한 콜라겐이 풍부한 단백질을 매일 최소 한 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 고기나 식물성 단백질만 먹은 사람들보다 관절이 40% 더 느리게 노화되었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75세에 휠체어가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체중을 사용하여 정확한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세요. 그 숫자를 3끼 식사로 나누세요. 그런 다음 최소한 한 끼 식사에는 사골국물, 연한 뼈가 있는 생선 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조리한 닭고기를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관절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이 박사가 25년간의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정보만으로도 관절을 영구적인 파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연골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단백질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과 조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펜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는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백질을 완전히 잘못 먹고 있으며 이 실수가 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관절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인체에는 이 박사가 관절 보호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이 있으며 매일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연골이 재건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분해됩니다. 이것은 통증 없이 조용히 일어나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보니 무릎이 체중을 지탱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이 박사 환자들 중 73%에서 관절 손상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죽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수면 중 8시간 동안 금식 상태였던 몸은 깨어나는 순간 이와 상태에 있으며 이는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잠식되면 방출된 효소가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백질 결핍 때문입니다. 이 박사는 이 아침 단백질이 최소 20g이어야 하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달걀 2개는 12g만 제공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걀 3개 전체 또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1조각 또는 단단한 두부 2모가 필요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을 먹으세요.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아침 산책을 하기 전에,
이 단 하나의 습관이 근육 분해를 즉시 멈추고 관절의 복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 정확히 4시간 후에 다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혈액 내 아미노산 수치가 4시간 후 관절 보호 임계갑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체는 다시 분해 모드로 전환됩니다. 4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두 번째 식사에서는 최소 15g이 필요합니다. 한 줌의 볶은 콩, 작은 참치 통조림, 진한 콩국 1컵, 이것을 건너뛰지 마세요. 세 번째 타이밍은 취침 6시간 전입니다. 이때 하루 중 가장 많은 단백질 섭취량인 최소 25g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단백질이 밤새 몸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몸은 생존하기 위해 밤새 8시간 동안 근육과 관절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박사의 연구에서 심각한 관절염이 발생한 노인들의 80%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자는 동안 매일 밤 자신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었으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관절 복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박사는 연골을 직접 재건하는 3가지 아미노산을 확인했습니다. 글리신, 프롤린, 그리고 라이신입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을 드셔도 이 3가지가 없으면 연골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골국입니다. 닭발 삶은 국입니다. 돼지 껍데기입니다. 뼈째 먹는 고등어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매일같이 드시던 바로 그 음식들이고 그 세대 어르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관절염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하셨는데 이분은 벽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조차 거의 걸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사님은 이분에게 사골국을 하루 2번 드시는 이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4개월 만에 이분은 시장까지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측정 가능한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제 이민준 박사님이 25년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확한 단백질 섭취 시간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 여기서 저지르시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드시는지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드시는지, 그리고 노화된 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박사님은 모든 단백질을 한두 끼의 많은 식사로 드신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거의 드시지 않은 분들과 똑같은 관절 악화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의 몸은 한 번에 20에서 25g 이상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넘는 모든 것은 낭비되거나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관절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연골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살린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하루 종일 4번의 전략적 섭취 시간대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3끼가 아닙니다. 4번의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관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대. 일어난 후 30분 이내. 이것은 절대적으로 협상 불가능합니다. 몸은 8시간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에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단백질을 몸에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연골 파괴 효소를 관절 공간에 직접 방출합니다. 정확히 15에서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와 구운 고등어 1토막,
또는 그릭 요거트 1컵과 아몬드 6개, 커피가 아닙니다. 죽이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 오전 중반, 10시나 10시 30분경. 이것은 몸의 단백질 합성이 하루 중 첫 번째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또 다른 15에서 20g, 참깨를 뿌린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 또는 호두 한 줌과 두유 한 컵. 이 박사님의 환자들 중 이 시간대를 건너뛴 분들은 단 6개월 만에 무릎 관절의 염증 지표가 3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시간대, 점심시간인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밥이나 국수를 먼저 드시면 인슐린이 급증하고 실제로 장벽에서 아미노산 흡수를 차단합니다. 배는 가득 차도 관절은 굶주립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20g, 손바닥 크기의 구운 닭고기 한 조각, 또는 찐 새우 8마리, 또는 연어 반 토막. 5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밥이나 야채를 드십시오. 네 번째 시간대, 이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늦은 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많은 단백질 섭취 시간입니다. 25에서 30g. 이때 몸은 다가오는 밤 동안 조직 복구의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적당한 저녁 분량의 살코기,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생선, 흡수를 돕는 녹색 채소와 함께 이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합이 4번의 시간대에 걸쳐 75에서 90g이 됩니다. 이것은 이 박사님이 보호 임계값으로 확인한 체중 킬로그램당 0.8에서 1g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총량이 아닙니다. 분배입니다. 이 박사님은 부산의 두 그룹 어르신들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매일 85g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1그룹은 2끼의 많은 식사로 먹었습니다. 2그룹은 이 4번의 시간대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5년 후 1그룹의 62%가 측정 가능한 관절 공간 축소가 발생했습니다. 2그룹의 단 18%만이 악화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창고가 아닙니다. 지방을 저장하듯이 아미노산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서너 시간마다 다시 공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것이 매일 고기를 드시는데도 무릎이 아픈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휴대전화에 4개의 알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시간, 오전 10시, 정오, 오후 5시. 각 알람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적은 양 일관된 시간, 3주 이내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관절을 보호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민준 박사님이 서울, 부산, 인천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후 발견한 단순한 진실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최소 1일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십시오.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재서 1.1을 곱하십시오. 체중이 60kg이면 매일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g이 아닙니다. 80g이 아닙니다. 최소 72g입니다. 이 숫자를 즉시 적으십시오. 이것이 연골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줄 황금 숫자입니다. 둘째, 이 단백질을 세끼 식사에 나누십시오. 절대로 모든 단백질을 한 번에 드시지 마십시오.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낭비되고 식사 사이에 관절은 굶주립니다. 예외 없이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드십시오. 아침.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밤새 몸이 근육 조직을 분해해왔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는 즉시 이화작용 과정을 멈춰야 합니다. 셋째, 정확히 이 순서대로 특정 단백질 공급원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계란이 첫 번째입니다. 계란 2개면 연골 재건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1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가 두 번째입니다. 단단한 두부 100g은 10g의 단백질과 관절 염증을 줄이는 이소플라본을 제공합니다. 고등어와 연어가 세 번째입니다. 이 생선들은 단백질과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직접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네 번째입니다. 소고기 안심이 다섯 번째지만 과도한 붉은 고기는 염증 지표를 증가시키므로 일주일에 2번만 드십시오. 넷째,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박사의 연구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한 노인들이 탄수화물 위주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에 비해 5년 동안 연골 퇴화가 43% 적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눈을 뜨는 순간 아미노산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죽이나 빵을 먼저 먹으면 여러분은 몸에게 근육과 관절을 계속 잠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매 식사마다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작은 토마토 하나나 파프리카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C는 연골의 주요 구조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자입니다. 비타민C 없는 단백질은 시멘트 없이 건설 현장에 벽돌만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단백질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런 음료의 탄닌 성분이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장에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관절 보호물질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대신 단백질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일곱째, 이미 관절 통증이 있다면 취침 전에 단백질 한 회분을 추가하십시오. 작은 그릇에 코티지 치즈나 반숙 계란 하나면 됩니다. 밤시간 단백질 섭취는 수면 중 연골 파괴 효소를 방출하는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이 박사의 연구에서 이 습관을 채택한 환자들은 6주 이내에 아침 관절 경직이 5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완전한 실행 계획입니다. 7가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의도적인 단백질 섭취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오늘 밤 계란 2개를 준비해서 깨어났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루는 하루하루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연골 손실입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 아침 단백질을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쓸 때 여러분은 걸을 수 없고 계단을 오를 수 없고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도움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아는 모든 노인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웃, 교회 교인, 옛 동료들과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공유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박사의 연구에 기반한 수학적 사실입니다. 관절염의 80%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몰래 여러분의 골밀도를 파괴하는 3가지 흔한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일일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킬로그램당 그램 수를 추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관절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관절염 증상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